지난주 저희 채널에 이런 사연이 왔습니다. 10년 동안 전세 살면서 모은 5억으로 드디어 집을 샀는데 아이가 커서 더 큰 집으로 옮기려니 대출이 0원이래요. 1주택자인데도 추가 구입이 불가능하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1주택자도 추가 주택 구입 시 LTV가 0%입니다. 충격적이시죠? 저도 처음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늘은 이 믿기 힘든 현실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아이가 크면 큰 집으로 부모님 모시려고 한 채 더 이런 계획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제 친구가 들려준 실화입니다. 30대 신혼부부가 왔대요. 부부 합산 연봉 1억 5천만 원. 노원구에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있고 아이 학교 때문에 강남으로 옮기려 했죠. 중개사님, 우리 집 팔고 15억짜리로 갈아타려는데 대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친구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더니 한숨을 쉬더군요. 죄송합니다. 대출이 한 푼도 안 나옵니다. 부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대요. 아니, 우린 1주택자인데요. 네, 그래서 추가 구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사무실에 정적이 흘렀답니다. 부인은 눈물까지 글썽였다고 해요. 여기서 잠깐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2025년 6월 27일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금융위원회가 폭탄 선언을 했죠.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쉽게 말하면 집 한 채라도 있으면 그 다음 집은 100% 현금으로 사라는 거예요.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팔면 예외지만 팔기 전에 살 수가 없으니 이것도 쉽지 않죠. 그 부부의 표정이 어땠는지 아세요? 마치 10년 동안 준비한 시험에 떨어진 것 같았대요. 그럼 우리는 평생 노원에서 살아야 하나요? 아내분이 울먹이며 물었답니다. 더 가슴 아픈 사례가 있습니다. 구로구에 사는 박성호 씨, 45살 가장입니다. 20년 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큰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학군 때문에 목동으로 가려고 했어요. 집값 차이가 5억 정도 나는데 대출을 2억만 받으면 되겠다 싶었죠. 하지만 은행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고객님은 1주택 보유자시므로 추가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박 씨는 그날 집에 가서 아내와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우리가 투기꾼 취급을 받아야 하냐고요. 또 다른 사연입니다. 52살 최영희 씨는 시골에 계신 80대 부모님을 모시려고 작은 아파트를 하나 더 사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하셔서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로 모시고 싶었대요. 3억짜리 작은 아파트인데 1억만 대출받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대출 불가 통보. 결국 부모님은 여전히 시골 낡은 집에서 불편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현실, 이게 맞는 걸까요? 58살 김철수 씨의 사연은 더 안타깝습니다. 정년 퇴직을 앞두고 노후 준비로 작은 오피스텔이라도 하나 사서 월세 수입을 만들려고 했어요. 퇴직금으로 어느 정도 마련하고 조금만 대출받으면 가능했죠. 하지만 이것도 막혔습니다. 1주택자는 추가 부동산 구입 시 대출이 전면 금지. 30년 동안 회사에 충성했는데 노후 준비마저 막힌 거예요. 김 씨는 말합니다. 나라에서 노후는 알아서 하라더니 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막네요. 잠시 시간을 되돌려 볼까요? 왜 이런 극단적인 규제가 나왔을까요? 2025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이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성동구 왕십리 어떤 아파트는 3개월 만에 3억이 올랐어요. 강남은 더했죠. 한 달에 1억씩 오르는 단지도 있었습니다. 갭 투자자들이 때로 몰려들었죠. 전세 끼고 집 사서 가격 오르면 팔고 또 다른 집 사고. 이런 식으로 집을 투기 수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대로 두면 서민은 영원히 집을 못 산다. 그래서 나온 게 이 초강수였습니다. 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모든 금융권의 자율 규제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강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집을 사려면 LTV 0%, 즉 대출 없이 현금으로만 사라는 거죠. 예외는 딱 하나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뿐입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실수요자는 집을 팔고 사면 되지 않느냐. 투기 수요만 차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집을 먼저 팔면 갈 곳이 없고 먼저 사려면 대출이 안 되고 완전히 꽉 막힌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규제가 전국 모든 금융권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심지어 보험사까지. 어디를 가도 답은 똑같습니다. 1주택자 추가 구입 대출 불가. 게다가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도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집을 담보로 사업자금이나 생활비를 빌리는 것도 막힌 거죠. 이 규제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갈아타기 실수요자들입니다. 가족이 늘어서 직장이 바뀌어서 아이 학교 때문에 이사해야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투기꾼이 아닙니다. 그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원할 뿐인데 길이 막혔습니다. 둘째, 부모 봉양을 위한 주택 구입자들입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보다는 가까운 곳에 따로 모시는 경우가 많죠. 이것도 이제는 현금 부자만 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셋째, 은퇴 준비자들입니다. 평생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하고 노후에 월세 수입이라도 만들려던 소박한 꿈. 이것마저 막혔습니다. 정부는 연금으로 살라고 하지만 국민연금으로 생활이 되나요? 넷째, 지방 거주 직장인들입니다. 지방에 집이 있는데 서울로 발령받은 경우 서울에 집을 사려면 100% 현금이 필요합니다. 가족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런데 정말 이 규제가 효과가 있을까요? 투기꾼들은 이미 현금이 많아서 규제 영향을 덜 받습니다. 오히려 선량한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 규제 이후 시장 반응을 보면 거래는 급감했지만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물이 나오지 않으니 가격이 유지되는 거죠. 규제의 역설입니다. 자, 이제 숨 좀 돌리고 희망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막막하시겠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영웅이 있어요. 이태원에서 카페하는 정수민 씨 38살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기발한 방법을 찾았더군요. 수민 씨의 전략을 들어보실래요? 저는 일단 집을 팔기로 했어요. 하지만 바로 팔지 않고 매수자와 6개월 후 잔금 조건으로 계약했죠. 그리고 그 계약서로 새 집 매수 협상을 했어요. 신기하게도 매도자가 기다려주더군요. 물론 모든 경우에 통하는 건 아니지만 협상의 여지는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더 현실적인 방법들도 있습니다. 첫째, 전세 활용 전략입니다. 일단 살고 싶은 지역으로 전세 이사를 가세요. 그리고 기존 집을 정리하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전세 계약을 먼저 하고 이사 후에 기존 집을 파는 거죠. 물론 전세 자금 대출도 이제 DSR에 포함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가족 명의 분산 전략입니다. 배우자가 무주택자라면 배우자 명의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성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 명의도 고려해 볼 수 있죠. 물론 증여세 문제는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연간 5천만 원, 10년간 5억 원까지는 배우자 증여공제가 가능하니 활용하세요. 셋째, 시간차 전략입니다. 기존 주택 매도 계약을 먼저 하되 잔금일을 최대한 늦추세요. 그 사이에 새 집을 물색하고 계약하는 겁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매도 계약서를 들고 은행에 가서 미리 상담받는 겁니다. 넷째, 비규제 지역 활용입니다. 수도권이라도 비규제 지역은 상대적으로 대출이 수월합니다. 파주, 양주, 포천 같은 곳이죠. 물론 출퇴근 거리는 감수해야 합니다. 다섯째, 대안상품 활용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면 신용대출이라도 최대한 활용하세요. 금리는 높지만 브릿지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또 전세자금 대출을 먼저 받고 나중에 매매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은행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릅니다. A은행에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B은행, C은행도 꼭 알아보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
모든 금융거래는 증빙이 중요합니다. 실거주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직장 발령장, 자녀 학교 배정 통지서, 의료 진단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대출이 안 된다고 무리해서 현금을 끌어모으다가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차라리 시기를 조금 미루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 정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실수요자 피해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죠. 내년쯤에는 일부 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1주택자의 실거주 목적 갈아타기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부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하니 희망을 가져봅시다. 그리고 이런 규제 속에서도 기회는 있습니다. 매물이 줄어서 가격이 안정되면 현금 보유자에게는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답답하고 화가 나시겠지만 좌절하지 마세요.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입니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조금 돌아가더라도 결국엔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규제 때문에 강남 진입은 포기했지만 대신 가족이 더 단단해졌어요. 노원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어쩌면 이 규제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오늘 많이 무거우셨죠? 저도 이 내용 정리하면서 한숨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규제에는 끝이 있고 모든 위기에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막막하시겠지만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길이 보일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도 받아보시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보세요. 혹시 이런 상황에 계신 분 있으시면 댓글로 사연 남겨주세요. 함께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끼리라도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도우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주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희망적인 소식, 규제 완화 가능성과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정부 정책이 조금이라도 실수요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세요.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